둔촌 주공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참 의도가 나쁘다. 일부 개인들의 희생을 담보한 경제 살리기인 거죠. 대마를 살리기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모셨다가 지금 2달 만에 긴급히 이현철 소장님을 다시 모셨는데 네. 이현철 소장님의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 네.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를 네. 좀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 너무 분통을 터뜨릴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왜 이런 거를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고 이거에 맞춰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나한테 유리한 거는 뭔가 그런 대응적인 전략적인 자세로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약간 길어지더라도 꼭 끝까지 보시고 저 뒷부분에 있는 힌트까지 얻으셔야 네. 여러분의 조금의 해안이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11월에 모셨을 때도 저희가 질문 중에 그게 있었어요. 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예. 그러면 시장이 좀 뭐 하락 방향이나 속도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때 해주신 말씀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그걸로는 못 막는다. 네. 규제를 완화해도 하락시장, 하락 사이클을 못 막는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생각보다 종합 세트로 나와버린 더 거예요. 세게 나왔죠.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우와 이만큼을 과연 소장님도 예상을 못 하셨을 텐데 네. 그래도 시장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그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중요하니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나? 예, 아파트 그렇죠. 투자는 사이클이라는데 혹시 다시 상승 사이클 네.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주변에 그래도 기대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나요? 뭐 주변보다는 이제 그 구독자나 네. 그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그 정책 나오고 나서 그 저는 이제 좀 텀이 좀 있거든요. 바로바로 찍질 않으니까 영상을. 영상을 바로바로 찍는 네. 게 아니니까 텀이 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리냐 뭐 아, 난리가 났었습니다 댓글에. 네, 네. 뭐 심지어는 너 지금 시장 보고 나서 아. 분위기 보고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네네. 꼼수 쓰는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만큼 이제 관심이 그쪽에 지금 어떤 쏠려 영향을 있죠. 줄지 궁금하다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전체적인 결론부터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1.3 대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1월 3일에 대책. 나와가지고 네. 총평. 일단은 네. 규제 지역 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해제, 전매 제한 완화, 뭐 중도금 대출, 네. 요것도 이제 완화를 한 거죠. 거의 이제 기준을 폐지한 거고. 그렇죠.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네, 의무 네, 폐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굵은 것만 5가지예요. 네. 요거는 어떻게 하락을 멈출 수 있을까요? 장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순서 예.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네. 만약에 이게 금리 인상이 멈춘 상황에서 이게 나왔으면 네.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상 기조 하에 있잖아요 지금. 네. 얘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럼 얘가 상승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걸 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을 의도를 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항상 지금 정부가 시장을 잘 읽고 있다. 뭐 의도가 정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평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밖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을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는 네. 지금 저번에 원희룡 장관이 한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거래 절벽. 그 다음에 미분양 이제 증가.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다 하고 네. 이제 이거
이 대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커스가 지금 거래 절벽하고 아, 그다음에 미분양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고 시장을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락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지는 않되 네. 하락 속도만 좀 늦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책이다. 그렇죠. 그렇게 의도를 하고 디자인을. 그 시기에 맞게 지금 낸 거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정부는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제대로 읽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드러나고 나서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누구 어떤 시장 참여자 뭐 폭락해야 된다 아니면 뭐 상승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부의 네. 입장에서 방향을 정하고 그게 변수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잘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진짜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컨트롤을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눠본 게 아니니까. 근데 정책이 나오는 행동, 네. 행동이나 이런 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밖에 못 느끼겠다는 거죠. 물론 요것도 이제 시리즈별로 스텝을 밟으면서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네, 뭐 예, LTV를 일부 좀 완화했던 것도 있고 네. 이번에는 뭐 역시나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DSR 규제 같은 거는 역시 건드리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주택자를 풀어주는 듯 하면서 네. 다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풀어주는 듯하면서 다 풀어주지 않았다. 네. 그게 참 그게 기술인 건데. 그렇죠. 잘못 그러니까 탔다가는 이게 네. 샤워실에 바보처럼 네. 확 갔다가 막 시장 그렇죠. 막 예, 그 급등 만들어 버리고 막 네.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이런 행동들을 그 말씀하신 샤워실의 바보 행동을 진짜 잘하거든요. 많이 해왔죠. 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네. 이거 둔주 일병 구하기 아니냐. 네. 둔촌 주공을 너무나 살리려는 대책인데 네.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나섰느냐라고 또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요거의 의미를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둔주 살리기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매 제한 완화라든지 그렇죠? 네. 네.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지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게 임팩트거든요. 임팩트. 자, 우리 좀 약간 과거로 돌아가서 네.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었죠. 네.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레고랜드 사태는요 아주 작은 사업 실패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일어나면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 뭐 강원도의 뭐 일부 사업장. 뭐 사업에 그냥 실패. 그래가지고 뭐 강원도지사만 좀 욕 먹고 뭐 이런 상황으로 번질 그런 그냥 아주 작은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일파만파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 파증이 확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주변 여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현장 예. 이게 이제 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가 원래 2천억으로 막을 거를 200조로 막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둔촌주공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네. 저 둔주 일병이 쓰러지면 그렇죠. 일파만파.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둔주가 네. 지금 지금 처한 상황이 뭐냐면 급전을 빌렸어요. 예, 많이 빌렸죠. 급전을 거의 8천억 가까이 빌려서 네. 그거를 지금 이번에 바로 갚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갚을 돈이 뭐에 의해서 생기느냐? 분양받은 일반 그렇죠. 분양받은 계약금이 들어오는 그 돈. 그리고 이 계약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 돈이 마련이 되느냐? 그러니까 근 80%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80%가 넘어야 일파만파 퍼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둔주 구하기를 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로는 둔주 구하기 아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모든 정책이 정말 센 정책이 나왔잖아요. 사실 규제 지역 해제만 해도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서울 지역의 규제 지역이 한 3분의 1 정도 풀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풀린. 4개 빼고 다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의 80% 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푼 거죠. 그것만 해도 센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분양권에 포함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지금 다 풀렸단 말이에요. 네. 엄청 센 거죠. 네. 그게 지금 뭐냐면 핵심이 둔주 구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계약률을 줄이기 위한 그 행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참 의도가 나쁘다. 왜? 잠깐만, 근데 이게 시장에 파장이 미칠까봐 네. 어쩔 수 없이 둔촌주공을 이제 살리려고 막 푸는 건데 그렇죠. 의도가 나쁘다고요? 나쁘죠. 나쁘다는 게 뭐냐면 예. 일부 개인들의 희생을 담보한 경제 살리기인 거죠. 일부 개인들의 희생을 담보한. 네. 그게 뭐냐면 원래 그냥 만약에 놔뒀다라면 네. 계약은 어느 정도 할 사람들은 하겠죠. 예. 그러면 계약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네. 규제 완화로 인해서 마음을 돌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약률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요? 분양을 받아놓고 내가 청약통장 날리더라도 계약은 하지 말까 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계약을 한 게 왜 피해가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시점을 지금 상태로만 정지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봐야 된다. 추세적인 흐름으로. 혹시 그 말은 둔촌주공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둔촌주공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변 아파트 가격이 다 떨어지는데. 그쵸. 그 주변 집값이 지금 많이 싸진 상황이어서 이거 계약을 하지 안 하는 말까. 거죠. 거기서 하는 더 상황인데. 떨어지면 둔촌주공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하려고 했던 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요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요 영상을 퍼다가 둔주라든지 아파트 이제 커뮤니티 글을 올리면서 이현철 소장이 둔촌주공 계약하면 안 된단다. 이번 정책에 이건 속는 거란다. 이렇게 또 퍼나르실 수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욕을 먹더라도 사실을 알려야 될 건 알리는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이현철 소장님의 관점입니다. 제 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이 정부 원희룡 장관이 한 얘기만 딱 그걸 자세히 살펴봐도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원희룡 장관은 이 대책을 내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로 인해서 집값 올라가지 않는다. 안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분양하고 거래 절벽만 해소하려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산 사람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손해 보는 거죠. 근데 이 대책을 안 해놨으면 그걸로 인해서 안 사려고 했던 사람이 사는 행위는 안 벌어지잖아요. 그냥 시장에 맡겼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아주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대마를 살리기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대마불사가 됐는데 그 대마를 살리기 위해서 둔촌주공에 이제 청약을 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렇죠. 요거는 조금 되게 세죠. 세네요. 네. 세네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또 정부는 이런 거래 절벽 상황과 미분양 상황을 또 방치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하는데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참 그런 거일 수도 있는 딜레마죠. 딜레마입니다. 항상 정책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인을 다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 누군가는 어떤 이득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반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책은요.
그러니까 너무 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현장이기 때문에 이 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 계약자들의 희생이 필요했다.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다 좋은 상황이 되려면 예. 집값이 올라가면. 근데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규제를 내놓기 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또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아, 집값이 올라가면. 예. 그렇죠. 난 청약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최근에 보니까 나온 뉴스들이 있어요.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불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 규제를 이렇게 풀 줄은 몰랐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디나, 제가 울지 마라. 당신네들이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청약 안 한 사람이 승자가 그렇죠.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규제를 미리 안 넣어서 청약을 포기하게 만든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좋은 행위다. 그러니까 예. 이건 누군가는 피해자가 생기는 사실 정책. 그게 시장이죠. 네. 그게 또 정책이고. 근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둔촌주공에 청약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저기 건너편 네. 다른 동네 가면 네. 또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게 사지만 집값이 올라가야 싸게 산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항상 가격 중심이나 뭐 지금 시점에 이걸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항상 추세, 예.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떨어진 가격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정책을 세부적으로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은 네. 우와, 이 정도면 많이 풀린 거 아니야? 네. 이제 좀 집 보러 오지 않을까? 네. 집 보러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집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계약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거래 절벽하고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정부의 의도가 스마트하게 들어맞으려면 네. 거래라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거래는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을 뿐인데,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 뭐 예를 들면 이제 매도자들이 네. 급매물을 걷어들이지 않은 아파트들은 급매물이 지금 소진되고 있어요.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 급매물이라도 팔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호가를 좀 빨리 올리는 아파트들이 또 있거든요. 급매물 이제 밑장 빼는. 그렇죠. 그런 데는 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과도한 시장 반응,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가 너무 크면 네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매도자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서로 그냥 간극만 커지고 거래는 그렇죠. 또 안 되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 매도자가. 잠시만요. 근데 네. 이제 그 말씀은 네. 뭔가 그래도 이제 계단식으로 한번 쭉 가는 건 없으니까 네. 하나씩 이제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오르는 건데, 네. 누구나 내가 이 밑밥 깔아주는 대상이 되고 싶진 않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심리고 그걸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변화하지 않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진짜 당장 정말 어쩔 수 없는 급매물들만 거두지 않고 그것만 거래가 되는 거고, 네. 급매물이 또 빠지고 나면 다시 갭이 커질 거다. 그렇죠. 호가를 올리고, 호가 올리면 매수자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매수자들의 심리는 뭐냐면 네. 싸면 산다 이거죠. 싸면 산다. 그렇죠. 급매물이면 야, 이 가격 정도면 규제도 풀어졌고 금리 인상도 좀 있으면 이제 멈출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싼 가격에 나오는 물건들을 사놓고 있으면 그리고 버티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싸게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제 싸게 산다라는 기준이 뭐 지역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최근 거래가, 직전 거래가 혹은 고점 대비, 네. 고점 대비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30% 정도 떨어지면 네. 매수 심리라는 게 좀 발동을 한다라는 네, 네.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는 동의하세요 혹시? 그 부분은 동의를 하긴 하는데 네. 그게 행동으로 연결되는 게 어렵습니다. 보러는 가는데 네. 계약까지는 네. 이어지지 않는. 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네. 어느 지점에선가 뭔가 거래가 활발해지는 지점이 나오기는 나올 것 아닙니까? 활발해지더라도
상승으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거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변화하는 게 네. 많이 사서 변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져서 매수자들이 많이 사게 되면 이제 상승한다. 뭐 거래량은 가격을 선행한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아설 때도 거래량 없이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거래량이 많아져도 돌아설 수 없다라는 뜻인가요? 둘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늘더라도 네. 시장을 상승으로 돌리지 못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바닥장에서 이제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없어도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네. 어떤 것들이 더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규제는 규제가 풀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제 금리랑 같이 맞물려야 되는 아니요, 거예요? 금리도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전세가 핵심입니다. 전세. 네.